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사회를 맡은 MC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역 예선을 위해서 힘차게 개회식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부 대전, 세종, 충청 지역 예선, 중등부 대전, 세종, 충청 지역, 광주, 전라, 제주 지역 예선 개회식을 힘찬 박수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좀 준비 많이 하셨나요? 네, 우리 첫 번째 팀이 가장 긴장이 많이 돼서 힘차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참가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법무부 대전 솔로몬 파크의 염정훈 센터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솔로몬 로파크는 이제 지난 7월부터 부산에도 하나 더 생겨서 전국에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될 때 한 번씩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거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이제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지만 또 4년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초반에 예선에서 탈락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선수들 못했다고 비난하지 않고 그 과정을 열심히 준비했던 과정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듯이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의 격려사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의 유의성 20점, 재판 진행의 적정성 45점, 발표 능력 및 청중 반응 15점, 그리고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이 20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개별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을 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경연 시간은 재판 속에 3분이 포함이 됩니다. 재판 속에 3분이 포함이 돼서 총 30분이며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요 1분당 1점이 감점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준비한 거 잘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른 팀들은 좀 힘이 아직 안 넘치시니 괜찮으신가요? 역시나 대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 개회식 마치기 전에요. 오늘 준비한 거 한번 힘있게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개회식을 좀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아마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손을 앞으로 좀 이렇게 쭉 내밀어 볼까요? 학교 이름 외치면서 오늘 긴장감 떨쳐버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한 방에 좀 날리면서 화이팅을 외치면서 개회식을 마쳐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학교 이름 외치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치 않고 팔아서 김민남 군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있는 구멍가게 주인이 자기 자식처럼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살펴봤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재판장님, 원고에게 자식 교육을 잘 시키라고 해주십시오. 그런 이런 일도 없을. 지금부터 2015 가소 1234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 세종, 충청 지역 고등부 민사 부문 첫 번째 경연팀입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 양심과 사익의 저울질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첫 번째 팀 대전 한빛고등학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Justice. 한빛.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한빛고등학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담배는 싫어요. 양심과 사익의 저울질 대전 한빛고등학교 JOH 지도교사 박창범입니다. 우선 JOH 팀명은 Justice of 한빛, 한빛의 정의로 세상을 밝히자라는 뜻으로 팀명을 정해봤습니다. 24년 전 저는 대전 시내 고등학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부끄러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은 어떨까요? 흡연 청소년 2명 중 1명은 담배를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미성년자 대상 담배 판매 금지와 담배 제품 구매 시 연령 확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과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원 대상 벌칙 부과는 담배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소매인 지정이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80%에 이르러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담배 제품에 대한 광고와 판촉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비롯한 각종 신종 담배가 여전히 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청소년들이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은 흡연 그 자체도 문제지만 자살에 대한 높은 위험성은 물론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 아침 식사 결식률, 음주율, 우울감 경험률 등이 비흡연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대전지방법원 2016년 4월 20일 오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2015 가소 1234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모성애 출석하였습니까? 예,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모성의 소송대리인 이기자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박구멍 출석했습니까? 예,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박구멍 소송대리인 다마가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 소장에 따라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간략하게 진술하세요. 네. 현재 달빛고등학교 1학년인 원고의 아들 김미남이 지난 2015년 9월 5일 오후 1시경 피고가 운영하는 다파라 운영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근처 놀이터에서 피우다 지나가는 달빛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께 적발되어 지난 14일 학교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평소 모범생이던 아들의 정학 처분에 충격을 받아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이에 피고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치 않고 팔아서 김미남이 정학 처분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이므로 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피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배상금 1,500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대리인 원고 청구 취지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진술하세요. 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들 김미남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팔아 김미남으로 하여금 정학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 김미남의 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김미남의 어머니인 원고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김미남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김미남 군의 얼굴을 비교하였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뿐만 아니라 김미남 군이 외견상 성인으로 보여 담배를 판매한 것이므로 김미남 군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재무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미남이 주운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스스로 성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담배를 적극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이는 김미남이 불법을 스스로 초래해 손해를 자초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하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반대 신문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대리인, 피고 측 답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세요. 네.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아들인 김미남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이를 확인하여 성인으로 알고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지금 저기 앞에 앉아 있는 김미남의 얼굴을 보십시오. 김미남이 성인으로 보입니까? 한눈에 척 봐도 미성년자로 보이고 당시의 주민등록증 사진도 김미남의 얼굴과는 전혀 달라 미성년자인지의 여부를 과실로 잘못 판단했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피고 대리인은 김미남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속여 담배를 구매한 것이므로 원고 측의 잘못이 커 피고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가 신분 확인 절차를 철저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김미남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항변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대리인,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재반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재판장님, 원고에게 자식 교육을 잘 시키라고 해주십시오. 그런 이런 일도 그만하세요. 피고, 이것은 신성한 재판정입니다. 원고 피고는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고에 대한 제 반론의 내용은 이미 원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어 있어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이제 각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은 다 진술된 것으로 보여 쟁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담배 판매를 함에 있어서 신분 확인을 할 의무를 다 했는지의 여부와 원고 측의 불법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감안할 것인지의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 없으신가요? 네, 이해 이해 없습니다. 없습니다. 쟁점과 관련 쌍방이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네. 원고 측에서는 당시 김미남이 담배를 구입할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징계통지서, 원고의 손해와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단서, 평소 김미남이 모범생이었다는 점과 관련된 김미남의 학교생활 기록부, 김미남이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점과 관련된 김미남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고, 아울러 담배 구매 상황 및 경위에 관련된 증인 김절친에 대한 증언을 신청합니다. 피고 측에서는 당시 피고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했다는 관련 증인 나단골과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피고의 담배 판매 행위와의 연관 관계를 확인하고자 원고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박완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 대리인,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주민등록증, 징계통지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증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합니다. 그러면 쌍방 증인신문 및 김미남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변론 기일을 2016년 5월 11일 오후 2시 이곳 323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쌍방 증인신문 절차를 시간에 늦지 않게 맞춰주십시오. 원고는 그날 김미남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김미남도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전지방법원 2015 가소 1234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김절친, 피고 측 증인 나단골 박완치 씨 참석하였습니까? 네, 참석하였습니다. 증인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증언해서는 안 되고 양측 소송 대리인은 미리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없는 질문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증인 김절친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김절친 씨가 대표로 선서를 할 때 각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제 원고 측 증인 김절친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은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려 주십시오. 증인 신문은 원고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김미남과 어떤 사이입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예요.
2015년 9월 5일 오후 1시경에 김미남이 다파라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한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주민등록증 상의 주인이 몇 년생인지 기억을 하나요? 그때 봤는데 아마 83년생 남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 주민등록증은 그때 주운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김미남의 얼굴이 닮았습니까? 아니요, 안 닮았어요. 그렇다면 그 피고는 김미남의 얼굴과 그 주민등록증 상의 얼굴이 전혀 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판매했다는 것인가요? 글쎄요. 저희도 미남이랑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전혀 닮지도 않았었고 솔직히 미남이를 83년생 남자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금방 들킬까 봐 겁먹고 있었는데 가게 주인 아저씨는 별로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평소에도 김미남 군이 담배를 피거나 산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날이 처음 사고 피워본 거였어요. 네. 그렇다면 혹시 증인은 김미남 군이 담배를 사러 가자고 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평소 김미남 군의 학교 생활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미남이는 평소에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은 애긴 한데 그렇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그런 불량스러운 애는 아니었어요. 혹시 증인은 중학교 때도 김미남 군과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까? 네, 네. 지금 여기 제시된 사항에 보면 이것은 생활기록부입니다. 여기 제시된 사항에 보면 항상 적극적이고 어김없이 규율을 잘 지키며 봉사활동에도 잘 참여해서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성적도 우수한 편에 속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지난해 9월 5일 오전 12시경 김미남 군과 PC방에 가는 길이었다 했는데 평소에도 PC방에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까? 저랑 미남이 집에 컴퓨터가 있긴 한데 속도도 느리고 네, PC방에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까? 네, 자주 가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PC방에 자주 가는 편이었다 했죠. 그럼 김미남 군과 증인의 집에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또 PC방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죠? 저랑 미남이 집에 컴퓨터가 있긴 한데 속도도 느리고 PC방에 가면 부모님 눈치도 안 보고 유료 게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요즘 들어서 PC방에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방금 증인은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로게임을 즐기기 위해 PC방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유로게임을 부모님 앞에서 하면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게임들이라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게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건 증인, 또한 PC방에서는 흡연을 하는 학생이 많죠? 그건 그렇죠. 그럼 김미남 군과 증인도 PC방에 자주 갔다면 그런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흡연을 한 적이 있겠네요. 그게 증인, 대답하세요. 재판장님, 지금 피고 대리인은 증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사실 저는 호기심으로 몇 번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긴 한데 미남이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럼 증인이 몇 번 담배를 피울 때 김미남은 피우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증인, 김미남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이라 하는데 당시 김미남이 주민등록증을 주었을 때 그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증인 계속 진술하세요. 증인은 당시 원고 대리인에게 김미남이 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김미남 군의 얼굴이 전혀 달랐다 진술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전혀 얼굴이 다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담배를 살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 구멍가게는 평소에 잘 뚫리는 집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증인, 잘 떨리는 집이라뇨? 그게 무슨 뜻이죠? 평소에 신분 확인을 잘 하지 않아서 미성년자들이 술이나 담배 같은 걸 잘 살 수 있는 곳을 말하는 속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담배를 살 때의 상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김미남이 당시 담배를 살 때 증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게 안에 있었습니까? 네,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김미남 군과는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죠?
저는 과자 코너에서 과자를 고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자 코너에서 계산대가 보입니까?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뇨. 증인은 아까 분명히 김미남 군이 피고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이를 피고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은 지금까지 거짓 진술한 겁니까?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증인은 담배를 피워봤다고 했는데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문구를 담배 가게에서 본 적이 있죠? 앞쪽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폐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질병. 이 병의 이름은 흡연입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네,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재판장님, 제 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원고 대리인은 추가로 신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네, 한 가지만 추가로 신문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증인, 원고 대리인이 신문했을 때에는 피고가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판매했다는 것으로 진술을 해놓고 피고 대리인 신문 시에는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피고가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치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안 것인가요? 주운 주민등록증이 들킬까봐 미남이가 담배를 살 때 진열대 틈으로 지켜봤는데 가게 주인 아저씨가 특별히 주민등록증을 잘 살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대리인은 추가로 신문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고 측 증인 김절친 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증인 나단골 씨 증인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피고 대리인부터 증인 나단골 씨를 신문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증인 나단골은 평소 다파라 구멍 가게에 자주 갑니까? 그럼요. 저는 물건들 사러 자주 가곤 합니다. 증인은 2015년 9월 5일 오후 1시경 다파라 구멍 가게에 간 적이 있죠? 네, 있어요. 그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담배를 샀던 사람을 기억합니까? 그럼요. 그때 증인은 뭘 하고 있었죠? 저는 그 담배 사는 사람 뒤에서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 담배를 사려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을 봤습니까? 네, 봤어요. 증인, 그 담배를 샀던 사람이 저기 방청석에 앉아있는 김미남 군이 맞습니까? 그때보단 머리가 짧은 것 같긴 한데 맞는 것 같네요. 증인, 지금 그 말은 당시 김미남 군의 머리가 지금보다 더 길었다는 겁니까? 네. 그럼 김미남 군의 머리가 현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날 정도인가요? 그때는 대학생 중에서 좀 짧은 머리 정도로 보였었거든요. 증인, 당시의 피고가 김미남 군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봤습니까? 네,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피고는 어떻게 행동했죠? 김미남 군 얼굴이랑 이렇게 비교하더니 담배를 건네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다파라 구멍가게에 간다고 했는데 유독 그 사건이 있었던 2015년 9월 5일 오후 1시경일을 어떻게 기억하죠? 그날은 서울에서 조카들이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과자나 하나 사줄까 하고 구멍가게에 갔었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증인이 보기에 김미남 군이 성인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딱히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럼 피고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다고 생각했던 것인가요? 근데 피고가 주민등록증을 살펴보고 있길래 별 문제 없다 생각했어요. 지금 이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김미남의 얼굴이 같아 보입니까? 글쎄요. 글쎄라뇨. 저기 앉아있는 김미남 군이 성인으로 보입니까? 지금 보니까 미성년자로 보이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피고 대리인은 추가로 신문할 사항이 없나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피고 측 증인 나단골 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증인 박완치 씨 증인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피고 대리인부터 박완치 씨를 신문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증인에게 진료를 받았던 원고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제가 그날 학술 세미나가 있어서 오후 늦게 들어왔는데 첫 환자였습니다. 증인, 여기 이 진단서를 증인이 원고 모성애에게 발급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진단명이 뭐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병입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정신적 외상, 즉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사고를 당하고 난 후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경험하는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응력을 압도합니다. 추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증인, 피고가 원고의 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글쎄요. 스트레스라는 게 사람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긴장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통호소와 같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증인, 대답해 보세요. 직접적인 원인입니까? 재판장님, 피고 대리인은 지금 증인을 너무 몰아붙이며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 대리인 주의해 주세요.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원고 모성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의 직접적인 원인입니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여러 가지 증인,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직접적인 원인입니까? 담배 판매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모성애 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증인, 직접적인 원인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증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충격 또는 사고를 겪어야 발병하나요? 단순 수치로 비교 표현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원인도 다양하고요. 큰 사건을 당했다고 모두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사고를 목격하고도 발병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증인은 방금 피고 대리인 신문 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담배 판매 행위가 발병에 아무 연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모성애 씨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심리 치료를 위해 재판장님, 원고 대리인은 증인에 대한 유도 신문으로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 측에서 요청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발병 증인에 대한 증언은 본 재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대 신문 중지 요청을 기각합니다. 증인 대답을 하세요. 네, 제가 모성애 씨를 심리 치료하기 위해서 미술, 역할극, 최면요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구멍가게 주인에 대한 증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림을 그릴 때 구멍가게 담배라고 크게 써놓고 불이 나는 장면을 그리거나 구멍가게 주인을 악마라고 표현하거나 체온요법을 할 때에는 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구멍가게 주인에 대한 주인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원고가 신청한 김미남 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김미남 군은 방청석에서 나와 재판장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칩니다.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쌍방 더 이상 주장 입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변론을 종결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는 덧붙일 말이 있나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 찢어지는 마음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말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우리 아들은요, 공부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속썩인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으로 호기심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저 앞에 있는 구멍가게 주인이 자기 자식처럼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떠나서 조금만 더 살펴봐 주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학교 당국도 아이의 처벌 위주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보호하고 선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피고,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학교 당국에 대한 언급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고의 진술은 잘 들었습니다. 피고, 덧붙일 말이 있나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일로 벌금도 냈고 담배 판매 영업 정지도 당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핀 담배를 왜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니 참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원고 대리인은 최종 변론할 것이 있나요? 네. 원고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김미남의 얼굴은 외견상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증인 김절친의 증언에 따라도 피고는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피고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김미남이 호기심에 의한 담배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발병 또한 대처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및 음주에 따른 탈선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주지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는 당의 가족이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저 피고와 같이 직접적인 판매 행위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보다도 청소년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러한 점에 소홀히 해 사건 자체로 볼 때는 작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원고가 이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므로 작은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의 증인 나단골의 증언만으로 보아도 김미남의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김미남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처음 흡연을 접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도 증인 김절친과 김미남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 박완치의 증언은 원고의 발병 원인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더불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 배상을 해야 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을 하세요. 네. 피고는 증인 나단골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김미남의 신분을 확인한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피고가 신분 확인 절차를 비록 소홀히 하였다 해도 김미남이 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성인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담배를 구매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즉 김미남이 담배를 구매하여 흡연한 것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해도 원고 자신의 아들의 잘못에 기인한 손해이므로 이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문구를 담배가게 표시한 점, 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담배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흡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본인의 선택 문제일 뿐입니다. 재판장님,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 323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지방법원 2015 가소 1234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모성애 출석하였습니까? 예,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 이 기자도 출석했습니다. 피고 박구멍 출석했나요? 예,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대리인 다마가도 출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15 가소 1234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 물건인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유해 물건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 청소년의 신분을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대조해보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청구는 기각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상으로 본 법정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첫 번째 팀 우리 경연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아주 잘 봤습니다. 그 대본도 충실하게 잘 썼고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잘 소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주문에서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담배 판매 행위와 원고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있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원고의 담배 판매 행위로 해서 원고가 이게 피고의 담배 판매 행위로 해서 원고가 자살을 했다.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피해가 있다면 배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원고의 피고의 담배 판매 행위로 인해서 원고의 아들이 담배를 사서 원고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발전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인과관계로 확장한다는 것은 너무 무한한 확장이 아닐까요? 제가 대신 네, 한번 말씀. 우선은 피고가 원고의 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으로 인해 원고의 아들이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또 그에 따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의 소견으로 봤을 때 작은 사건이어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따라서 피고에게도 잘못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피고가 담배를 팔 때 원고의 아들이 정학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예상했다는 얘기인가요? 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아,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피고가 신분 확인 절차를 하는 것은 예상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을 하는 것보다 그것은 분명히 무조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그래서 예상을 이제 했다고 가정하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그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의사 선생님 증언하실 때 다음으로 피고 측 증인 박완치 씨 증인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왜 굳이 가운 입고 나오셨어요? 법정에? 법정에 굳이 왜 의사 선생님 가운을 입고 나오신 이유가? 그렇습니까? 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가운 입고 나와서. 그리고 내용의 당부는 방금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 말 말고 그냥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참. 그 재판장님께서는 너무 연기를 잘해주셨어요. 정말 재판장님 같으시더라고요. 순서에 따라 2015 가소 1234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모성애 출석하였습니까? 그 구멍가게는 평소에 잘 뚫리는 집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증인, 잘 뚫리는 집이라뇨? 그게 무슨 뜻이죠? 보호하고 선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피고,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학교 당국에 대한 언급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선고할 때 네. 갑자기 시간에 쫓기셨나 갑자기 이렇게 황급히 하신 것 같은데. 네, 좀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셨던 건가요? 아니, 순간 까먹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판결 선고를 할 때 그 주문과 이유 이건 뭐 실무에서도 우리 재판장님들께서 그 구두로 선고하시는 거는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다만 그래도 주문과 그다음에 이유를 가급적이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원고 피고 즉 특히 이제 원고 피고 소송 대리인으로 연기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연기가 훌륭하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왜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고 피고가 흥분해서 가급적이면 대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재반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재판장님, 원고에게 자식 교육을 잘 시키라고 해주십시오. 그런 이런 일도 없어요. 피고, 이것은 신성한 재판정입니다. 원고 피고는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차라리 원고 피고가 말씀하시는 게 더 굉장히 막 빙의가 돼가지고 막 흥분을 하시면서 연기가 아주 그냥 불꽃처럼 타오르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뭐 다 좋은데 그 소송 대리인 그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물론 뭐 대본에 뭐 그런 어떤 느낌도 있었겠지만은 조금 더 그 법리적인 논점에 맞게 대리인이니까 또 차분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답변할 거 답변할 거 했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 이런 거 있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일단 너무들 연기가 훌륭하셨고 대본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과관계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청소년 흡연 문제는 문제 심각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문제고요. 문제의식도 좋았고 하여튼 너무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하셨듯이 너무 진짜 리얼하게 연기해 주셔서 재미있게 잘 봤고요. 법리적인 면이나 절차적인 면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는 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뭐 원고 대리인이나 판사님이나 그 피고 대리인분 그 역할을 하셨는데 실제 그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이게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지 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사실. 예. 근데 그 학생들의 생각은 실제 자신들의 생각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뭐 사회학이 근절된다, 흡연 문제가 근절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실제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각자 좀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아까 판결할 때 선고할 때 얘기했듯이 유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학처분이라는 징계를 받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그런 행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번에는 원고 대리인 역할을 맡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
피고가 신분 확인 절차를 충분히 안 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제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이제 평범하게 보통 이제 일반 가게 업주들은 미성년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그런 사례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판단을 판사님의 판단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피고 소송대리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네. 피고 측도 여러 가지 손해를 봤잖아요. 만약 피고 측이 오히려 원고 측에게 원고 측 그 미성년자 상대방으로 해서거나 피고로 해서거나 또는 어머니가 잘못 교육을 한 거니까 그쪽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 오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피고 측 입장에서 또 청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선 피고는 금전적인 손해를 받고 또 이제 주민등록증을 미성년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는 빈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피고 측에서도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이제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매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팀의 경연을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정규직 씨는 그 누구도 살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리티 프로그램에 살인 예정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지도 않은 제가 왜 이렇게 죄를 지어야 하는 거죠? 단 한 번도 마이너리티 프로그램의 예고는 빗나간 적이 없는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사실 마이너리티 프로그램은 예언자의 예언으로 운영되지만 빅데이터 프로그램. 야 랑지! 증인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증인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제 빅데이터를 거치지 않은 증인 억울해 씨의 영상이 담긴 USB가 있습니다. 재판관님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 판결은 원고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국민적인 문제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기에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